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하루를 주무셨던 첫날 태평여관이라고 다 아시죠? 그런데 태평여관의 위치는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추정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확실한 곳은 알지 못하지만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신 선지님 아시죠? 이공주 선지님 조카딸인데요. 김영신 선지님의 외가, 즉 이공주 선지님의 친정집, 집원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신 선지님께서 여기 이제 볼을 다쳐서 북악산 약수터에 물을 마시고 씻고 하면서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북악산 약수터 위치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도품 6장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경복궁에 조선 박람회를 다녀오셔서 그 보신 소감을 법문으로 내리셨죠. 그래서 저희가 경복궁에 1929년도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박람회 노선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원기 9년 4월 한 달을 당주동에서 머무셨어요. 근데 지금껏 저희가 알기에 그냥 당주동에 머무셨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 위치도 많이 좁혔습니다. 원기 12년에 김영신 선지님하고 대종사님 따님인 박길선 선지님께서 부기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부기학원의 정확한 이름과 위치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제 경성에 오실 때마다 이용하셨던 전차와 버스 노선도를 일부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가락교당의 윤지승 교도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릉교당의 박혜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것은 이제 소태산 대종사 서울의 첫 발을 디딘 임시 경성역입니다. 그럼 임시 경성역에 대한 저희 기록이 있어요. 두 군데에 있는데요. 한 곳은 이제 원불교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 2권에 있는 박공명선 선지님 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 연구의 창건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보면 서중한 선지님, 전웅강 선지님, 최도화 선지님, 송규 정산종사님을 데리시고 경성에 가셨는데 라는 기록이 있죠. 전날이 원기 9년 3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역이 계속 변화했어요. 저희는 지금 그냥 서울역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서울역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몇 번 이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성역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 전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처음 세워졌어요.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원래는 그 자리에 서울역이 없었고요. 그 위에 서대문 정거장이 있었는데 이제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남대문 정거장이 세워졌고요. 그때는 이제 46평의 단층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사진은 멋있죠? 좌우 대칭이에요. 2층짜리고요. 그리고 목조 건물로 이루어졌어요. 92평입니다. 이거는 이제 1915년도에 그러니까 남대문 정거장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인구들도 변화가 많이 생겼죠. 서울역 쪽에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남대문 정거장을 이제 철거하고 지금 이 모습의 정거장을 짓게 됩니다. 이 역은 이름이 임시경성역인데요. 1921년 12월 21일부터 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울역, 경성역으로 이용했던 그 돔이 있는 어느 역이냐면요. 요 역은 많이 보셨죠? 요 역이 완공되는
1925년 9월 30일까지 아까 그 임시역이 임시경성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언제 오셨죠? 4년 3월. 네, 3월 30일은 맞는데요. 연도는 그렇죠. 1924년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새롭게 지은 그 경성역으로는 못 오셨어요. 그때는 원리 1925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신 역이 이 역입니다. 임시 경성역으로 내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당대의 임시 경성역의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매일신보 1921년 11월 2일자에 나온 신문인데요. 제가 큰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같이 역사하는 동안에 사무를 집행하여 갈 남문 가역 임시역 총 평수 614평 목조로 하고 목화 지금 매립 중에 있는 구경원선 승강장 부근에 기랴정 정류장과 거의 정면하여 건설하는 바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시역의 위치가 조금 나왔죠. 그 뒤에 보면요. 동아일보 같은 날 1921년 11월 2일자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구경원성 승장 부근에 기랴정 정류장과 태희 그 옛날 말이죠. 가까이 아주 정면하여 건설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뭐 기사들에서도 기랴정 정류소 앞에 세웠다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제일 위에 동아일보 1921년 12월 22일자 보면 이제 명일 21일부터 임시 정거장에서 사무를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임시 정거장이 언제 역할을 했냐면 1921년 12월 21일부터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임시 경성역에 관한 저희들이 논문도 찾아봤어요. 여기에 지금 논문을 제가 2개를 써냈는데요. 김태영 교수가 쓴 논문하고 그 다음에 신예경하고 김중균 교수가 쓴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2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1921년 11월 2일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는 없었습니다. 매일신보였어요. 이 인용한 이 신문조차도 오류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남대문 임시역 준공을 했는데 그 임시 역사가 남대문 역사 북쪽에 복례교 현재 칠패길 옆에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교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요. 코레일에 저희가 직접 문의를 했는데도 코레일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지금 저 역은 대종사님이 오신 역은 임시 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레일에도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건 남대문 정거장,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돔으로 세워진 경성역은 연구를 많이 했지만 대종사님께서 하필 그때 오신 그 역은 연구 자료가 거의 없고요. 코레일조차도 잘못 알고 있고 이 연구 논문에서도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시 경성역의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아까 어디에 있었죠? 기랴정 정류장 앞에 정면에서 세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경성 도시대관 책 속에 있는 그 지도에 보시면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당시 경성 전차와 버스 노선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게 기랴정이라고 쓰여 있죠. 그 빨간 선은 뭐냐면 전차 노선도고요. 파란 선은 버스 노선도예요. 기랴정 밑에 정류장이 고시정역이었어요. 고시정역, 기랴정역, 경성역전역, 그리고 남대문 오통역, 남대문역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경성역전 앞에 보면 네모로 여기 네모 보이시죠? 이 네모가 지금 새로 진 경성역이에요. 그리고 기랴정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정면해서 세웠으면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죠. 네. 그러면 그게 현재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거 서울역 위에서 찍었으면 돔 형식으로 있는 게 경성역이고요. 저희 대종사님께서 오셨던 그 귀한 임시역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입니다. 요게 이제 경성역이고 기랴정역이 요 옆에 있었으니까 요 서울역 현재 서울역이 대종사님이 오셨던 임시 경성역 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염천교 아래에서 했다고. 그런데 이 오류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길사님 책에서 서울을 품다 책에서조차도 그 오류가 발견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서울역으로 대종사님이 첫 발을 디디셨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임시 경성역에 대한 발표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발표할 것은 이제 대종사께서 서울에 원기 9년 3월 30일에 오셔서 하루를 주무셨어요. 태평여관에서. 그럼 그 과연 태평여관이 어디쯤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평여관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요거는 지금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 2권 박공명선 편에 쓰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내 태평여관에 두옵시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박영덕 교무님께서 쓰신 원불교 선진열전 3권 거기에서 삼타원 최도화 편에 나오는데요. 그 거기에는 경성역 앞에는 길가에 여관이 줄지어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태평여관에 대한 기록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내 태평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9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 태평통 이정목 태평여관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밑에 보면 1924년 8월 30일과 1925년 저거는 대종사님이 오신 당대 즈음 거만 저희가 찾았습니다. 거기에도 동아일보 기사에도 시내 태평통 태평여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태평여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그 대종사님 일행이 5분이 오시잖아요. 5분이 오시는데 그때 임시 경성역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원불교 신문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익산 일이라고 하나? 일이에서 새벽에 타셔도 12시간이 걸려야 대전에서 한번 갈아타시고 서울 경성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빨리 오셔야 저녁 7시 무렵이 돼요. 그러면 3월 30일경이니까 조금 어둑어둑하죠. 그리고 그때 5분이 오셨는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서중환 선지님, 전웅강 선지님 모두 서울이 처음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시고 왔던 삼타원 오셨던 삼타원 선지님만 서울에서 2년을 사셨어요. 근데 저희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이 그 당시에 지하철 노선이 1년에 막 한두 개씩 계속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그럼 삼타원님께서 서울 지리에 밝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내 태평여관에 묵으신다면 이제 대종사님 일행이 기랴정역에서 전차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남대문역에서 또 전차 노선을 바꿔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평통에 내리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두 번째 방법은 걸어서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전차를 타서 태평통에 가시는 방법. 이때 1924년도에는 서울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최초로 서울에 버스가 도입된 거는 1928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 처음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나오는 태평통 이정목이 어디냐면 지금 남대문역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그 거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시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언제 쓰셨을까요? 저 때가 1924년입니다. 그러면 시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대문 안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 태평통 이정목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기까지 너무 번거롭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연구하면서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를 편수하신 분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세요. 근데 이공주 선지님은 북촌 개동 분이시잖아요. 시내에 사셨고 그냥 통상적으로 태평여관에 묵으셨다니까 시내에 있었을 거라고 혹시나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역전 태평여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여기 경성역 앞에 길가에 여관이 줄지어 서 있었다. 요거 이제 머리에 한번 두시고요. 그리고 그 여관에서 그때는 뭐 여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우리 여관에 들어오시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저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태평여관에 별채로 안내했다라고 했어요. 저 글을 보면 역전에 있는 태평여관에 묵으셨는데 그 태평여관에 별채에 묵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가 경성역이고요. 여기가 숭례문이에요. 그럼 숭례문에서 이렇게 경성역, 지금은 284 문화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길이 세종대로 길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길이 세종로 5길, 그리고 여기는 7패로예요. 그럼 저희가 왜 여기를 주목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이라고 말하는 남대문 정거장, 남문역이 모두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관들이 주로 역 근처에, 이 근처에 생기겠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요 역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요 밑에 요 정도에서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여기에 내리셨으면 요 건너편으로 가서 묵으셨지 않으셨을까. 저희도 그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경성 부대관 그 책을 보면요. 그쪽 지역은 192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철도 관련 시설들이 무지 많이 사진상으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사까지, 철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사는 관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여관들이 줄지어 있지는 않았겠죠. 있어봤자 몇 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아까 그 박용덕 교무님이 쓰신 그 책하고 좀 맞지도 않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셨고 줄지어 있는 통상 여관들이 많은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골목길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근데 이 지역은 지금과도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건물에 집을 지으면 도로를 점령하면서 짓진 않아요. 오히려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짓지. 그래서 이런 골목들이 살아있는데 이 골목이 현재 저희 서울역 284역 앞에 가서 찍어온 골목길이 저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경성 편남 책을 봤어요. 거기에 여관 현황이 나와요. 그 경성역 앞에 지금 284역 앞에 있는 동네 이름이 복내정 1정목하고 남대문통 5정목이에요. 현재 남대문로 5가 그리고 복내동 1가라고 있는 그 적인데 그곳에 경성 편남 책에 복내정 1정목에 있는 여관은 9개입니다. 저 번지까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남대문통 5정목에 있는 여관도 9개예요. 네,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929년 대경성 책자에도 여관 현황이 나와요. 이런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찾고 싶은 태평여관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24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게 29년, 그 사이에 태평여관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는 이런 책자에 실릴 정도의 여관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겠죠.
아주 작은 여관들은 거기에 실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작은 여관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1929년도에 나온 이제 경성 아파트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도 대단해요. 조선식 여관은 5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식 여관은 6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대경성 이런 책자에 경성 편남에 수록이 안 됐다는 거는 일정 규모 이하라는 거 아니면 없어졌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성 편남에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몇 번째는 무슨 상해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요게 숭례문이고 여기가 경성역이에요. 이 대로변에는 어떤가요?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죠. 그러면 저 지역에는 태평여관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여기 대로변 전부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경성 평남하고 대경성 책자에 주소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주소를 저희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봤어요. 보이시죠? 그럼 이 표시된 곳은 태평여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연두색은 상해들이고요. 여관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졌어요. 여기 재밌죠? 이게 경성역인데 경성역 바로 앞에 여관들이 이렇게 닥치닥치 모여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색칠한 여관은 이름이 정확한 여관들이에요. 태평여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 태평여관이 있을 만한 곳은 요곳이거나 아니면 여기거나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태평여관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없었다. 경성 편남이나 대경성에 수록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집원의 여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평여관 추정지로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뭐 곳곳에 상점들이 있었고요. 여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곳은 여기 아까 골목길 보여드렸죠. 이곳을 태평여관, 이 중에 한 곳 작은 집원의 태평여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